수업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좀 여러 종목에 관한 아니면 체육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선생님이 또 여러분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또한 이제 온라인이라는 또 단점도 있고 또한 여러분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오프라인보다 힘드니까 좀 그런 문제점은 좀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도 여러 가지 또 수업을 연구해서 또 준비해 볼 테니 여러분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5차시 수업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높이뛰기인데 여러분 높이뛰기가 뭔지 아나요? 그렇죠. 이제 높이 뛰는 게 이제 목적인데 우리가 한번 높이뛰기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높이뛰기 특성, 그 다음에 높이뛰기 역사,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구분, 네 번째는 공중 동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 과제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높이뛰기란 뭘까요? 그냥 저 그림과 같이 저 바를 넘는 것, 뭐 아니면 높이 뛰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움닫기와 도약의 힘을 통해 수평으로 설치된 발을 뛰어넘는 육상 경기다라고 이제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육상 경기 일종이죠. 뭐 이제 달리기나 이제 멀리뛰기나 뭐 그런 이제 육상 경기 일종인데, 근데 어쨌든 도움닫기와 도약의 힘을 통해 수평으로 설치된 발을 뛰어넘는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이 약간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텐데 한번 이제 높이뛰기 특성부터 한번 정확히 살펴봅시다. 자, 높이뛰기 특성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달리기의 속력을 이용한 도약으로 발을 넘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높이뛰기에 대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높이뛰기에는 높이만 뛰면 된다. 그러니까 높이 뛰는 힘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높이 뛰는 힘만 있으면 무조건 바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높이 뛰기 전에 달려가는 속도, 예를 들어 달려가는 탄력, 여러 가지가 높이 뛰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가 만약에 내가 속력을 없이 천천히 달린다면 마지막에 높이 뛰기 힘까지 내가 전달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의 속력도 중요하고 또한 마지막에 이제 그걸 이제 도움닫기하고 발구르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러한 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중 동작 방법이 기록에 큰 영향이 이제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높이뛰기 동작을 좀 이따 구분지어서 설명해 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공중 동작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를 어떠한 발을 뛰어넘을 때 뭐 엎드려서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이제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그것도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록 향상을 위한 이제 도전력과 강한 정신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높이뛰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이제 대학교 때도 물론 높이뛰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선생님 되는 이제 체육 선생님 될 때 이제 임용 시험이라는 걸 치는데 거기에 이제 높이뛰기 종목이 이제 포함 된다 해서 선생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계속 10번 중에 10번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사실 높이뛰기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계의 높이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내 한계의 높이를 한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난 안 돼, 좌절하고, 그러니까 임용 시험 볼 때 만점이 한 170cm에서 180cm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50cm밖에 안 되니까 150을 만족하고 160, 170은 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러한 도전력과 정신력을 이제 갖지 않는다면 내 기록은 150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내가 이제 더 도전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기록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도 이제 전성기 때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전성기 기록에서 이제 내려갔지만 선생님도 막 그런 도전하고 한번 이걸 내가 그때 넘었을 때 그런 짜릿함 그 기분을 선생님이 아직도 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높이뛰기에선 도전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이뛰기 역사인데 여러분 과연 이 높이뛰기란 종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높이뛰기란 종목은 한번 사진으로 선생님 힌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정말 자세가. 근데 약간 실패한 사진 같은데, 그죠? 실패한 사진. 그 다음에 좀 사진이 오래돼 보이죠? USA, 미국 사람인데.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높이뛰기를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정확히 축구처럼 이제 알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사진을 이제 보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제 쿠바의 소토마요르라는 선수인데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스베리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높이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선수이고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높이뛰기가 정확히 어떻게 한번 우리가 발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축구처럼 이제 뭐 기원은 정확히 이제 불확실하고요. 이 역시 이제 1830년대에 영국에서 경기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1864년 이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육상 대항전이라는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1m 65cm라는 기록이 이제 나왔다는 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은 굉장히 어쨌든 스포츠에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축구의 이제 규칙도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후 미국으로 전파가 발전이 됐는데 1876년 휘켄이라는 사람이 미국 휘켄이라는 사람이 1m 75cm 높이를 이제 기록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는 그 높이뛰기 아까 선생님 특성에서 이제 공중동작 방법이 큰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했는데 이때 공중동작 방법은 약간 좀 발을 옆으로 껴안고 덮는 좀 그런 지금보다는 좀 할 수 없는 좀 비효율적인 동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이뛰기가 이제 내려져 왔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895년 이제 마이크 스위닝 선수가 1m 97cm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이스턴 컷 오프라는 공중동작 방법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스턴 컷 오프라는 방법은 이제 가위뛰기의 일종인데 한번 이제 선생님이 한번 찍은 이제 가위뛰기 동작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위뛰기 동작은 이제 내 다리가 이제 가위로 이제 벌리듯이 이렇게 한 발씩 착륙하는 이제 착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고 그래도 1m 97cm는 엄청난 기록이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체육 선생님이 되려는 임용 시험에 만점이 한 1m 70에서 1m 80 된다고. 80까지는 아니고 한 70까지는 될 겁니다. 근데 그건 훨씬 이제 넘는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1968년 이제 멕시코 시티의 19회 올림픽에서 포스베리란 아까 사진 봤죠? 사진
두 번째 사진, 이분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배면 뛰기를 통해서 2m 24cm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번 배면 뛰기가 뭔지 또 선생님이 찍은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봤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처음으로 이 동작을 바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하늘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면 뛰기라고도 이제 불리고, 아니면 이제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이제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이제 그러한 동작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그 포스베리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배면 뛰기를 이제 만든 이후에 배면 뛰기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이 지금까지도 개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높이 뛰기에서 배면 뛰기 동작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높이 뛰기 역사의 한 획을 이제 그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1987년 로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코스타니노바 여자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가 2m 9cm 여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뛰기로? 그렇죠. 가요 뛰기 아니고 배면 뛰기로 여자 세계 신기록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1988년 살라만카 국제 육상 대회에서 쿠바의 소토마요르라는 선수가 2m 45cm. 와,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농구 선수 중에 그 하승진 선수가 2m 한 20, 30 되나요? 그 선수보다 더 이제 큰 사람을 못 뺐지만 큰 이제 높이 뛰기 발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도 역시 그렇죠. 포스베리 플롭 배면 뛰기로 바로 이제 넘었는데, 근데 이 선수는 좀 약간 말년이 좀 안 좋은 게 약물 복용으로 또한 또 그런 뉴스 메이커로 등장하기도 하고, 좀 어쨌든 말년은 안 좋습니다. 이 선수는 어쨌든 쿠바의 소토마요르라는 선수가 남자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불가리아의 이제 코스타니노바 선수가 여자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높이뛰기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역시 이제 19세기 말 외국인 선구사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 이제 전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남자 여자 이제 세계 신기록을 살펴보면 1990년 제44회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김희선이라는 선수가 1m 93cm라는 기록으로 한국 여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997년 제26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이진택이라는 선수가 2m 34cm란 한국 남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 선수지만 정말 이제 대단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아래 사진 보면, 아래 사진은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불가리아의 이제 코스타니노바 선수이고, 이제 오른쪽은 한국의 이진택 이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양과 이제 동양의 좀 신체적인 이제 차이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서양 선수는 어쨌든 더 우리나라보다 더 좀 키가 크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탄력도 이제 좋은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신체 조건상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진택 선수가 2m 34cm나 이제 김희선 선수가 1m 93까지 뛰어 올랐다는 건 정말 이제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높이뛰기 동작의 한번 구글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높이뛰기를 처음에 설명할 때 단순히 이제 높이 뛰는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달려 나가는 거나 뭐 여러 가지나 이제 중요하다 했는데 높이뛰기 동작은 지금 여기 이제 보다시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도움 닫기, 두 번째는 발구르기, 세 번째는 이제 공중 동작,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착지.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특성에도 봤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중 동작이에요. 공중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중 동작을 그때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것처럼 옆으로 껴안고 넘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배변뛰기 방법이 또 이제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배변뛰기도 그냥 내가 등을 그냥 내가 뒤로 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기록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 동작은 이제 뒤에 선생님이 또 설명할 건데, 이제 도움 닫기나 이제 발구르기하고 이제 착지를 선생님이 간단히 좀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도움 닫기는 뭐냐면 이제 달려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발구르기 전까지 한 7부에서 11부 뒤에서 우리가 이제 달려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있죠. 처음부터 내가 이제 처음부터 내가 빨리 뛰면 이제 마지막에 발구르기 할 때 좀 속도가 힘이 많이 줄어서 높이 뛸 때 힘을 많이 전달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제 약하게 뛰면은 처음부터 너무 이제 걸어다니거나 마지막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약한 속도로 슬로우 속도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퀵 속도로 해서 이제 높게 뛰어오르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움 닫기도 15%나 차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도움 닫기가 내가 처음부터 너무 빨리 뛰거나 아니면 내가 속도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넘을 수 있는 높이를 넘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발구르기인데, 그러니까 발구르기 때는 3보, 2보, 1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7보에서 11보에서 뛰다가 마지막 3보, 2보, 1보에서 내가 뛰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 3보, 2보, 1보에서 힘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그냥 바에 걸려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뛰는 방향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뭐 직접 시범을 좀 보이고 여러분들을 직접 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어쨌든 발구르기 동작은 마지막 3보, 2보, 1보 때 더 이제 높이 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동작은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착지입니다. 착지. 근데 여기 보면 동작별 기록에 미치는 영향 중에 착지는 0%. 착지는 높이뛰기 기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넘었는데 높이뛰기 발을 넘었는데 어떻게 착지하든 사실 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착지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만 보니까. 근데 이제 착지가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착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부상입니다. 착지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선수는 아예 등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내가 신체의 넓은 면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내 선생님이 그 높이뛰기 이제를 넘고 내가 만약에 어깨로 이제 착지를 한다면 내 어깨 면적은 선생님이 등의 면적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깨에 내가 맞으면 모든 충격이 이 작은 면적의 어깨로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등으로 착지하면 등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에 내 충격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 아프죠, 덜. 그러면 만약에 머리로 떨어지면 어떨까? 그럼 내 머리에 모든 충격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뛰기에서 착지를 할 때는 내 등 같은, 그러니까 등으로 좀 넓은 면적으로 이제 착지를 해야 여러분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안 좋은 습관이 팔 갖다 대는 거. 팔 갖다 대면 내 모든 충격이 내 팔에 손목으로 오기 때문에 손목이 골절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등으로 착지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이제 무서워해서 잘 못하기도 해요. 무서워서 막 손을 짚거나 하는데 오히려 등으로 내 매트에 몸을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높이뛰기 이제 공중 동작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중 동작 방법이 아까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5%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이제 중요한데, 자세에 따른 이제 높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줄, 여러분 검은 줄 보이나요? 이 줄이 높이뛰기 바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장 높게, 그러니까 가장 이 바가 높게 넘을 수 있는 동작이 바로 이 배면뛰기라는 거죠. 배면뛰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점프해 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위뛰기고, 이거는 뭐 롤오버라는 약간 엎드려 뛰기, 그 이제 일종인데, 이게 배면뛰기가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과학적인 좀 이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딱 선생님 차렷하고 보면 신체 무게중심이 있어요. 신체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선생님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앉으면 무게중심은 그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신체 무게중심은 선생님이 서 있다가 앉으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생님 질문을 할게요. 일어서 있는 게 여러분들이 더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앉아 있는 게 내가 더 안정적인가요? 한번 여기서 내 친구가 날 민다고 생각하면, 친구가 이 상태에서 날 미는 거하고 내가 앉아서 이 상태에서 미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정적이죠? 그렇죠. 내가 앉아 있는 게 안정적이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신체 무게중심이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작을 보면 지금 이 핑크 점이 신체의 무게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뛰기에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지금 신체 무게중심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면뛰기는 만약에 활로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활로에서 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신체 무게중심이 바깥에 생성이 돼요. 바깥에 생성이 되면서 이 모든 동작보다 신체 무게중심이 제일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핑크점이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내가 아래에 있으니까 제일 안정적인 자세로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이 되는데, 이 배면뛰기 동작이 무게중심이 제일 낮아서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내가 높이뛰기 바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죠?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높이뛰기를 할 때, 높이뛰기 이제 무효, 우리가 바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무효가 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바를 땅바닥에 이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위로 넘지 않고 아래로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높이뛰기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높이뛰기는 이제 그 시기는 무효라고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질문하면, 만약에 높이뛰기 바가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갑자기 야외에서 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갑자기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높이뛰기 바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것도 무효일까요? 네, 그건 무효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 힘이 아니고 자연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이제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활동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활동 과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집에서 높이뛰기를 할 수는 없으니 오늘의 과제는 바로 이 브릿지란 요가 자세입니다. 자, 이 활동 과제, 자,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높이뛰기 활동 과제를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높이뛰기 활동 과제는 요가 브릿지 자세입니다. 브릿지 자세. 근데 높이뛰기를 하는데 이 브릿지 자세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높이뛰기에서 이제 배면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배면뛰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넘을 때 이제 엉덩이가 걸린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걸리는 이유는 내가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져야 되는데, 허리를 활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피고 넘으니까 마지막에 엉덩이가 걸려서 이제 바에 걸려서 바가 이제 걸리는 그런 이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높이뛰기를 할 때 허리를 좀 이제 활처럼 구부러지라고 이런 요가 브릿지 자세를 이제 많이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과제를 통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릿지 자세는 높이뛰기, 배변뛰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제 허리의 힘과 또 복근 힘,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의 힘까지 모두 이제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 이제 브릿지 자세는 선생님이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점점 이제 시간을 이제 늘려가는 이제 방법을 할 텐데, 첫 번째 베이직 브릿지라는 이제 동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편안하게 누워줍니다. 편안하게 누워준 상태에서 내 손은 밑을 손바닥이 땅을 바라보게 편안하게 있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무릎은 너무 엉덩이에 붙여서도 안 되고 너무 엉덩이에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딱 내가 편안한 자세.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내 허리 힘과 엉덩이와 골반에 힘을 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자세는 내가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와이드 브릿지 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이드 브릿지 동작은 내가 아까 처음에 베이직 브릿지에서 이렇게 내 발가락이 일자를 바라봤다면 이번엔 45도를 바라보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레그 브릿지라는 건데, 레그 브릿지는 내 한쪽 발을 들어서 이 발목을 반대편 무릎에 대어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허리를 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반대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 브릿지를 이제 해볼 건데, 풀 브릿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아까 브릿지 동작에서 내 손을 이제 밑에 둔 거와 달리 이번에 손을 어깨 위, 귀 밑으로 놓습니다. 귀 밑으로. 자, 귀 밑으로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봐주고 무릎은 아까 편한 위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 손하고 허리 힘을 이용해서 허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4가지 브릿지 동작을 잘 봤나요? 이제 브릿지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이제 풀 브릿지가 이제 목적인데, 왜냐하면 이제 풀 브릿지에서 높이뛰기 아까 활처럼 그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처음이라 좀 안 되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우선은 기초적으로 첫 번째 베이직,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세 번째 레그 브릿지 동작을 차근차근 수행해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풀 브릿지 동작을 통해서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십시오.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활동 과제 잘 살펴봤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높이를 뛰어볼 수는 없지만 이 자세가 높이뛰기 자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뛰기를 우리가 나중에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1학기 때나 2학기 때 수행평가에 넣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한번 우리가 시도해볼 기회는 있겠지만 처음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점프를 해서 내 매트에 몸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빠도 무섭고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사실 또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강조해주고 싶은 건 남들과 이제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내 자신만 한번 저 바를 이제 넘어야겠다, 그런 이제 굳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넘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과제를 잘 이제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과제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수행평가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